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메타 쇼크와 미증시의 연속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3.7%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후반 주요 기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나스닥 선물이 반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83% 선까지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이면서 95.3선으로 내렸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면서 1,804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WTI는 배럴당 90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측치인 15만을 크게 상회한 46만 7천으로 나왔고 또 1월 실업률 역시 예측치인 3.9%를 상회한 4.0%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낮 1시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추세선 강의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경 마스터님께서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골드도치입니다. 자, 현재 금융시장이 매우 깊은 불확실성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장을 올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시장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월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속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강경화 우려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의 공급난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7년 만에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로 FX는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크다라고 발언하면서 매파적 어조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올해는 설도 지났고 네. 올해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뭐 단기, 뭐 이번 달 끝날 거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올해는 연말까지 빠르면 6월 그리고 늦으면 12월까지 이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시장이 굉장히 또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짚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포인트가 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올해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변화된 금융 환경에 대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기 전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올해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뭐 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이후 우리는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 금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섹터는 딱 두 개였다는 거예요. 성장이 올라가도 그리고 성장이 멈춰도 그리고 성장이 조금 기울고 있어도 물가는 저물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패드나 미 정부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겼냐면 증시가 떨어지면 증시의 상승을 위해서 정책을 계속 미뤄줬다는 거죠. 매트리스를 깔아주고 증시가 올라가니까 성장을 해야지. 고용은 튼튼하고 시장은 좋으니 성장만 더 받쳐주면 미 연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연방도 똑같이 모두 다 한화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증시를 받쳐야 된다는 그런 이제 포인트만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있는 현재 시장은 조금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섹터를 4가지를 봐야 돼요.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라는 이 섹터를 가지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숙제를 안게 된 거죠.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2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4가지의 가정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드 또한 예전에 인플레이션 전에는 패드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우리가 증시가 좀 빠지면 다 채워줬는데 이제는 거기에 다 막혔다는 거죠. 단기적인 예로 들면은 이번에 바이든이 4조 원에 따르는 정책을 펴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딱 맞고 나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재정 정책을 또 편단 말이냐라면서 수독되어 있는 상황이고 패드 역시 테이퍼링을 금지하고 바로 긴축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다면 이것을 전부 다 얘기하면 이제는 금융이 조금 내려가도 시장에서는 정부나 그리고 패드에서는 완충작용을 안 해줄 거라는 것이 지금 현재 모든 투자들이 갖고 있는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성장을 억누른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이 통화정책이 막혀버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성장의 둔화입니다. 성장이 억눌러진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경기가 안 좋아도 상승하고 좋아도 상승한다라는 그러한 우리 이제 컨센서스 모든 생각, 투자자들 생각을 갖고 왔던 2008년 이후 계속적인 우상향만 보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왔던 우리가 생각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1월 달에 봤던 고점에서의 상승 랠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랠리가 올해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단적인 예만 봐도 어저께 페이스북에 이제 메타가 26%가 하루 만에 빠지면서 아마존이 14% 들어올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하루 만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변화된 연준의 스탠스는 뭐냐? 예전 같으면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는 패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모습이었죠. 우리가 조금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쳐다보고 좀 살려주세요라면 정책을 펴서 살려줄게, 도와줄게 하던 패드가 지금은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깝고 시장은 체력이 튼튼하다. 요 한마디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고용은 다 와있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큰 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그 2가지 틀에서 움직이는 게 패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시장, 금융시장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도 주가 상승을 끌고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 상승을 이끌던 그런 나의 모습은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패드가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꼭 우리는 올해는 무조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져도 패드는 통화 정책을 계속 펴줬는데 이제는 물가 안정이 1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일 큰 화두는 물가 안정이에요. 금융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물가 안정. 물가를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가는 항상 오른다는 믿음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패드는 주가는 안 오를 수 있다. 체력은 튼튼하고 그리고 자생해야 된다. 긴축은 계속 할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패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올 3월 달에 긴축을 시작할 건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건데 올해 3번, 4번을 할 것이라는 건 모든 시장의 컨센서스 다 알고 있는 모습인데 생각인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올해 3번, 4번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체력이 되는 한 계속 우리는 긴축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패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올해 3번만 할 겁니다, 4번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3월 달 할 겁니다, 4월 달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단 파월이 얘기하는 건 성명서나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은 체력이 튼튼하니 우리는 긴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명서에 이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기자회견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는 물가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금융시장의 주가는 어떻게 받쳐줄 거냐에 대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번, 두 번, 0.25bp씩 지금 현재 시장 연준에 있는 연준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0.5pp까지도 올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어제 영란은행에서도 연속적인 주가 상승, 금리 인상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올렸는데 금리 인상을 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9명의 영란은행 의원들 중에 4명은 0.5bp로 올리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9명 중에 1명만 더 0.5로 넘어갔으면 0.25bp 상승이 아닌 0.5bp가 될 뻔했다라는 거고 다음 회의 있을 때 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 연준 같은 경우도 똑같다라는 거죠. 3월 달에 0.5bp 물론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가, 우리는 신뢰를 한번 잃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좀 놓쳤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놓친 우리가 한번 신뢰를 다시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한번 강하게 한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더 큰 불확실성에 또 한 번 더 출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들 많이 들어봤던 바이 더 딥이에요. 내려가면 사자. 내려가면 사자였죠. 내려가면 사자. 우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줍줍한다고 그랬죠. 금리가 가격이 싸지니까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한 고착화된 생각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요인은 그거예요. 바이 더 딥을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지가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같이 던져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이 그겁니다. 10년, 20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이 생각을 주가 하락을 보이면 우리는 즐겁게 줍줍하단 해야 된다.
바이더 딥을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고착화된 이 생각이 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제일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바이더 딥을 먼저 예를 든다 그러면 얼마 전에 5%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줬을 때 그게 전형적인 바이더 딥이거든요. 5%나 빠졌는데 그러면 사야지. 그러면서 상승 마감한 날이 있어요. 저번 주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바이더 딥인데 물론 저도 그날 새벽 4시 반까지 증시를 보다가 45분에 뭐 한 번 살짝 들어갔던 게 그 다음 날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갔는데 자, 그 부분만 먼저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바이더 딥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려면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 부분인데 요날 5% 하락 이후 상승 마감한 거죠. 상승 마감. 보통 이러한 캔들 모양을 우리는 빠따라고 합니다. 빠따. 빠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깊은 하락을 보여주던 것이 강한 매수세로 들어 올리면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준다 그래서 빠따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그 다음 날 뭐 사실은 한 번 더 큰 양봉을 하나 더 예상을 했었는데 페이크였죠. 페이크였고 그 다음 날 깊은 하락, 그 다음 다시 상승, 그리고 하락. 계속적인 롤링을 주면서 결국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 들어 올린 거의 지금 현재 시장인데 이러한 바이더 딥이 고착화되어 있는 바이더 딥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 주가 하락은 용인하겠다. 나는 일단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면 지금 패드는 증시 하락에 눈을 감고 있겠다는 겁니다. 긴축이 우선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이게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바이더 딥이라는 고착화되어 있는 이 조건이 깨지는 거는 딱 4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됩니다. 4회 이상 금리 인상을 하고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6월까지 3월에 시작을 해서 3월, 5월, 뭐 7월 2번, 3번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래도 6월 이후에도 계속적인 6월 이후까지도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 6월 이전에 QT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단기 채권 금리가 스프레드 역전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지금 시장은 더 짙은 불확실성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주면 13,700포인트에서 내려왔을 때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바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10%, 15%까지 하락폭을 주던 것이 18% 이상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갔으면 이제는 바이더 딥을 해야지. 바이더 딥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뭐 실적에 따라서 계속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계속 하락 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지금이 바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 바닥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패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에요. 언제까지? 계속적인 금리 인상과 긴축을 펴는데 언제까지 하겠느냐? 금융시장이 버티는 한. 그러면 금융시장이 버티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산업 환경의 변화죠. 산업 환경의 변화고 그리고 금리 인상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의한 시장의 변화가 생길 때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고 시장에서 얘기할 때까지 그렇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불확실성이래요. 언제가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 칠 것이냐는 거죠. 그러나 패드는 계속적인 금리 인상과 그리고 M1, M2의 통화량을 흡수할 것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번 FOMC 회의에서 패드가 우리에게 던진 것은 뭐 이러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던진 거예요. 왜? 말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고 말로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긴축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은 계속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긴축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월에 시작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또 한 번 출렁일 겁니다. 출렁일 것이고 현재 바닥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통 선물하시는 분들은 선물만 한다 그러면 솔직히 좀 쉬워요. 솔직히 지금 시장은 쉽습니다. 매도 폭이 상승폭이 나오면 하락폭에 대한 베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승폭으로 돌아올 때 상승에 대한 베팅만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증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픈 장이다. 주식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은 주가를 모멘텀이 상승으로 돌아갔다 하락으로 내려갔다를 생각할 게 아니라 상승으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처분하시고 현금화시키고 청산하시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장에서 이제 바닥이니까 시장이 바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신뢰를 한다 그러면 더 큰 하락폭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가, 지금 시장은 금융은 빠지고 있고요. 유가는 올라가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시장은 뭐 한동안 계속 유지될 거예요. 언제까지? 올 말까지. 올 한 해는 굉장히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뭔가 대한. 예전에는 그냥 바이드딥 내려가면 올라가겠지. 그것이 눈으로 보였고 계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오면서 그건 20년 이상을 그런 상승폭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고착화를 조금씩 깨져가고 있고 그런 고착화된 생각을 우리가 먼저 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깨야 됩니다. 올해는 특히나 그러한 생각을 좀 빨리 깨시고 시장에 빨리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아직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예요. 시작도 안 했다. 어찌 보면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만 생각하시고 지금 그 단적인 예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뭐 실적이 좀 좋다고 해서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에서 10위 안에 드는 회사가 하루에 주가가 14%씩 오를 수는 없어요, 절대. 근데 14%씩 올라가고 페이스북 같은 게 실적이 조금 떨어지고 대표가 조금 딴 생각하고 있고 조금 멍 때리고 있다고 해서 20%씩. 지금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동성이 받쳐줄 때는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조금 실적이 떨어져도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은행에 이자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 상승 중이고 너가 올해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조금 그래도 뭐 다음번은 좋겠지라면서 조금 너그럽게 봐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얘 좀 삘이 좀 이상한데? 실적도 안 좋아? 그러면서 생각 드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빚을 갚아야 되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던지면서 같이 욱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굉장히 큰 기업이 주가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룡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유동성이 큽니다. 유동성이 크고 변폭 또한 굉장히 넓게 봐야 돼요. 굉장히 넓게 보시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항상 갖고 있던 그 중시하시는 분들이 맨날 머릿속에 박혀있는 바이더디 요거부터 깨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제일 중요한 것은 6가지, 4가지 포인트를 딱 짚어주셔야 돼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는데 중순이 넘어갔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면 올해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이후까지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에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서 원자재나 그리고 수요 모든 이제 금융 제외한 기술 쪽이나 이런 시장에서 소티지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증시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진짜 조금 쉬어가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째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시장은 워낙 증폭이 커서 그렇지 사실은 어쩌면 더 좋은 시장입니다. 매도 포지션 떨어질 때 매도에 대한 하락폭으로 큰 수익률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시하시는 분들은 쉬어가야 되는 구간. 올해는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한 번 더 조심하고 쉬어가야 되는 올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조금 같이 조금 읽어가면서 저랑 같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이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도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지병수님께서 마스터님, 뉴스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10년 들어서 최대이면서 최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실까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저뿐만 아니라 네. 이제 큰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사나 네. 기업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전체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은 조금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현재 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는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거죠. 먼저 땡겨서 사는 거예요. 왜? 자고 나면 내일 물가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소비를 하려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선반영되는 이 선물 시장과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자 지금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정점에 달했다라는 것은 조금 빠른 성급한 생각이 아닐까.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영란은행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지금 조기 긴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완만하게 헤쳐나가던 완만하게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을 지금은 조금 빠르게 행동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긴축이 길어지고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40년을 얘기하는 일본이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긴 늪에 빠진 디플레이션이 조금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올라갈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은 유가만 보더라도 조금 있으면 100불 가요. 유가만 봐도. 저는 100불 뭐 가겠죠. 언젠가는 가겠죠. 오늘 갈 겁니다.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계속 얘기했지만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노란톡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향을 드릴 때 90불 언저리 초반이었을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일봉상 계속적인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 짚어드린 일봉상 고점 92불을 상회할 겁니다.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네. 출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도착해서 보니까 92불을 훨씬 넘어가 있더라는 거죠. 네, 지금 2014년 이후 들어서 처음으로도 WTI 그리고 브렌트 두 가지 상품이 모두가 좀 강하게 90달러 선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들어온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거든요. 혜선이 뭐라고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오일이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은데 100달러 이상 뚫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그게 진짜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100달러 올라갈 것 같나요? 지금 계속 이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120달러, 150달러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유가가 2008년도인가? 예. 오일 차트를 잠깐 보면 네, 좋습니다. 오일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일 차트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네. 주봉을 딱 따졌을 때 최고점이 147.27불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네. 2008년 6월이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는 건데 2008년 6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2008년. 그때 시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리먼 사태 이후에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면서 경유 가격이 급락하게 올라갔을 때예요. 네. 이 유가, 글로벌 우리나라로 금융 환경이 따지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안 좋을 때고 이제 버블이 굉장히 급등할 때. 네. 그러면서 2008년도에 니나 할 거 없이 다 죽어버렸죠. 네. 그러면서 유가가
원포인트로 그냥 사정없이 쏟아낼 때예요. 그때 이후에 침체를 가지고 한 번 더 반등 기회를 노리다가 2014년, 15년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또 한 번 빠지면서 마이너스를 한 번 찍었죠, 코로나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 많은 시장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합니다. 고점 대비 이제 뭐 80불, 90불 갔을 때 고점 대비 이제 반왔는데 뭐 이 정도는 용인해야지. 왜? 80불 때가 그래도 80불에서 100불 때가 안정권이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보고 2년 만에 달려왔기 때문에 급등의 유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100불, 100불이라면 공포가 되는데 어째 보면 시장에서는 80불에서 100불 때가 안정적인 구간이었던 시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불을 넘기겠습니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나스닥이 10,000달러, 10,000포인트를 넘어갈 때 그 상황과 똑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10,000이라는 포인트가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10,000포인트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 그냥 포인트일 뿐이다는 거죠. 호가일 뿐이고 수치일 뿐이다.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11,000 금방 갈 거고 12,000 금방 갈 거다. 언제 가냐가 중요한 거지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사태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한, 와해되지 않는 한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지고, 그리고 올겨울 지금 이제 텍사스 쪽에 이제 한파가 마이너스 7도까지 한파가 이제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면 가스 가격이 또 상승을 계속 하겠죠. 천연가스가. 그러면서 유가 또한 더불어서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유가 상승은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가 지금 굉장히 좀 빠르다. 네, 100달러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는 갈 것 같아요. 조금 저는 올 중반 연말을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뭐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유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이 고용지표 완전 서프라이즈네요. 선물 시장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러면 월요일 국내 선물은 매도로 보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요. 국내 선물은 매수 쪽으로 조금 아직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국내 선물은 매수 전략이다. 네, 매수 전략으로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국내 선물은 지금 현재 차트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국내 선물은 지금 현재 제가 340포인트에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내일 양봉이 뜬다면 아마 추세가 넘어가면 5일선이 돌파하는 갭상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올라갈 거예요. 11선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진짜 이거 기술적으로 스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은 보통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상승폭을 어디까지 봅니까? 라고 했을 때 7,500포인트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였어요. 7,500포인트를 찍고 나면 재하락할 것이다 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8,500 갈 수도 있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2,750, 750, 850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국내 선물은 내일 월요일 날 저는 매수의 포인트에서 지금 매수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주 주봉상 양봉의 시작을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가, LG 엔소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물론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들은 대장주들, 상위 위 대장주들은 삼성과 SK 그리고 LG 등등의 모든 주가들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전 거래일 이 간밤새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은 상승세 보였던 것도 보면 이 방금 오늘 해주신 말씀이 좀 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남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달러 지수가 오늘 중으로 9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줬어요. 차트 보여주시면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오늘 현재 음봉 전환 이후에 다시 양봉으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란은행에서 조기 긴축 들어가면서 그 여파로 지금 이제 달러 하락폭은 크게 뭐 좀 많이 떨어졌다 보이지만 사실은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로화가 굉장히 크게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거죠. 유로화가. 그러면서 달러가 지금 다시 재반등, 기술적 반등입니다, 여러분. 달러는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인데 96불까지 오늘 올라가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60분 차트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많이 올라가면 95.80포인트가 맥심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현재 돌파 구간, 저항대를 넘어가야지만 하는데 저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적인 하락을 보느냐, 그건 아닌데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반등 구간일 뿐이지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도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조막수님께서 이 정작 미국이 금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미 10년물과 이 30년물의 채권 금리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스프레드 벌어질까요?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 제가 잠깐만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오늘도 1.9%까지 좀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잠깐 보고 있었어요. 예. 보고 있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폭입니다. 네.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에서 스프레드를 따진다 그러면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가 굉장히 조금 스프레드가 좁혀졌어요. 예.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스프레드 역전이죠. 스프레드가 역전돼 버리면 네. 예전에 과거에 역전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어디 갔지? 네, 스프레드가 역전되게 되면은 좀 나오게 되는 그 결과로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스프레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스프레드 차트예요.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네. 지금 보시면 요 회색 부분입니다. 네. 회색 부분인데 요 회색 딱 부분에 보시면 스프레드 역전 상황이에요. 저 때가 언제냐? 팬데믹 딱 시작할 그러네요. 때 금리가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네, 주식시장 완전히 폭락했을 때네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스프레드 현상까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여러분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시장도 안 했다. 시장의 변화된 환경은, 지금 현재 변화된 환경은 시작도 안 했다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되고, 바닥이라고 해서 증시하시는 분들이 바이더 딥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전문가들도, 우리 뭐 퓨처원 전문가님들도 이거 나오시면, 출연하시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바이더 딥 하지 말고, 여러분 물량 실으세요라고 말을 절대 안 할 겁니다. 바이더 팁을 조금 자제하시면서 조금 관망으로 올해는 조금 지켜보면서, 완전히 방향이 틀었을 때, 산업 전반에서 모든 시장이 변화가 완전히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 있게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좀 안전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후 1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34% 상승한 14,53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21% 하락한 1,80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94% 상승한 배럴당 9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1% 내린 1.14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살펴봤을 때도 오일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7년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WTI도 90달러 선 위로 거래가 됐고 또 브렌트유 역시 90달러 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네. 지금 여러분 매수 따라가십시오라면 뭐 매수 잡아서 얼마나 먹으라고 오늘.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오전에 매수 아니면 과거 뭐 조금 길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밑에서 포지션을 갖고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구간은 계속적인 상승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적인 상승에 홀딩을 하시고 꾸준하게 매수를 더 보시고 단 조건은 여러분들 녹색선이 보일 겁니다. 녹색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241선입니다. 그렇다면 91.50포인트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 있고 만일에 오늘 유가가 조금 조정, 기술적 하락, 기술적인 포지션에서의 반대급부가 조금 나온다 그러면 91.50 이탈되는 거 보고 하락폭을 잠깐 베팅을 하시든가 아니면 91.50포인트에서 재매수 한번 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일은 보다 확실한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1,8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좀 위태롭게 테스트하는 모습이 이어졌었는데요. 조금 전에는 1,8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는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현재 현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 지금 현재 딱 1803포인트와 1799, 1800과 1830포인트 구간에 30틱이거든요. 네. 30틱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1,800달러 선이 무너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딱 구간에서 만일에 1803포인트가 여러분 돌파하고 상승을 넘어간다. 안착이 된다 그러면 매수 짧은 손절 구간을 가지고 한번 매수로 따라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1800 구간이 지금 핑크색 구간이 61선입니다. 단기 입형. 단기 구간에서 61선이 무너지는 게 보인다면 추격 따라 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저점이 한번 더 이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의 포지션에 한번 한 표 찍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는 이 심리적 지지선인 1,8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늘은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급등, 급락이 연출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또 연준이 또 테이퍼링이 좀 끝물에 다다르면서 실적 장세에 접어든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상치를 넘어서는 고용지표가 또 오늘 발표가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1.9% 위로 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들어주세요. 네, 지금은 뭐 매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네. 매도 따라가지고 14,360포인트가 이탈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14,360이 이탈된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어져야 되고 만일에 워낙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에서 15분 차트거든요. 단기 포지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현재 만일에 15분 차트상 21선, 파란색 21선 14,560포인트를 상회한다면 매수로 단기 한번 따라가 보시되 그전에는 매도의 포지션에서 매도로만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은 매도 짚어주셨습니다. 나스닥을 좀 매도로 보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네. 뭐 실적이 많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아마존이 지금 현재 뭐 한 230조 이상의 그 물량이 들어왔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죠. 어닝을 하면서 뭐 큰 진짜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예. 근데 구글이 한번 빠진 걸 어디지? 메타가 빠진 걸 네.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충격파가 한 방에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막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증시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현재 하락폭이 일봉상 음봉이 굉장히 강하다. 일봉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11선이 이탈되는 꼬리를 살짝 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 꼬리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주봉 금요일 날은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주봉 차트입니다.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주봉이 마감이 어떻게 캔들이 완성되겠느냐. 기술적 분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감이 양봉 마감하겠느냐, 음봉 마감이냐. 현재 주봉이 현재 보고 계시면 61선에 딱 걸쳐가 있어요. 이탈되는 순간 하락이 좀 깊게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하면서 뭐 1분봉, 3분봉, 5분봉 보기 매매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봉을 보고 1봉을 보고 매매를 하고 방향을 잡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요즘 장세에서는 좀 쉬어서야 됩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작은 그림을 좁혀 나가는 매매를 해야지 작은 것만 너무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지금 장세는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큰 그림. 지금 현재 저번 주, 이번 주 주봉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보합권이에요. 오늘 음봉 마감하면서 주봉상 음봉 마감이 되려면 현재 일봉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 거시적인 시장에서 보는 관점과 차트 기술적인 분석에서 결합했을 때 오늘은 하락 마감이 맞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차트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봤던 방향의 방향성을 조금 다른 포지션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매매는 대응입니다. 내가 오늘 매도를 봤는데 매도의 관점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방향성이 틀어졌다, 바뀌었다 하실 때 우리는 대응. 손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짧은 구간에서의 손절 구간을 잡으면서 나는 한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봉상 음봉과 주봉의 마감, 음봉 마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또 대응법 알려주셨습니다. 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올해고 오늘이 올해고 뭐 저번 주까지 작년까지는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드렸다면 거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얘기한 거에 시향을 엎어서 올해는 조금 더 시향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뭉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 뭐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팁 챙겨드렸는데요. 주말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또 무료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날 1시에는 오늘 함께해 주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초보자를 위한 추세선 기초 강의 준비해 주셨고요.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네,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